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쿠슈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하게 됐는데요. 네, 얼마 전에 키 베이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알아야 될 키 베이크는 사실 그렇게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애니메이터가 알아야 될 키 베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지금 간단한 움직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애니메이터가 키 베이크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디트에 가서 키, 그 다음에 베이크 시뮬레이션 여기 가가지고 그냥 디폴트인 상태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하셔도 물론 되지만, 자,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베이크 시뮬레이션 옵션에서 그 선택된 부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포함한 아래 노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있고, 선택한 이렇게 셀렉트로 선택한 채널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키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베이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리븐 채널이나 포인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채널이나 그런데 키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사용해서 쉐입을 바꿀 때가 있겠죠. 레티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채널에 키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베이크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터가 그렇게 물론 라티스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셨다면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키 애니메이션 할 때는 애니메이터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역이죠. 그 어느 정도를 베이크할 것인가. 그래서 타임 슬라이더만큼 내가 50프레임으로 타임 슬라이더 해놨으면 50프레임, 아니면 100프레임이면 100프레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스타트 엔드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크 to 어디에다 베이크를 할 것인가. 베이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다음에 뉴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베이크를 했을 때 디스플레이 레이어 말고 애님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키값을 베이크한 키값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원하시면 사용하셔도 되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샘플 바이는 이제 어느 간격이겠죠? 1프레임 간격, 2프레임 간격, 0.5프레임으로 할 때도 있고요. 시뮬레이션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수동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거기에 아마 안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도 수동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0.5로 해달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FX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0.5, 그러니까 1프레임에 키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5, 2, 2.5,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보통은 1프레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2로 되어 있다. 그럼 샘플 바이 사이에 중간에 인비트윈을 하나 넣는 거예요. 샘플 바이에 0.5로 한 그런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이걸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볼까요? 나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프레임 매 프레임 키가 들어갔죠. 다시 되돌리고요. 여기를 2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둘로 나눠서 0.5에도 키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1프레임, 2프레임 사이에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1.5, 2, 2.5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거죠. 3으로 하게 되면 또 3등분 돼서 키가 들어가겠죠. 네, 직접 여기를 어느 간격으로 할 것인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몇 등분을 할 것인가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옵션이 있는데 애니메이터가 크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많은 기능을,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애니메이터는 커브에 베이크 채널이라는 옵션을 또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애니메이터한테 있어서 그냥 이걸 사용하는 게 좀 더 간편하다고 할까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옵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똑같죠? 아까 본 것과 똑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영역, 직접 시작과 끝을 입력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타임 슬라이더만큼 키 베이크를 하겠다. 1이면 몇 프레임 키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시 취소해보고, 그 다음에 2로 한다면 2프레임 간격으로 키가 쭈쭈쭈 들어가죠.
그래서 뭔가 내가 투수처럼 보이고 싶다. 2D 애니메이션처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딱딱딱딱 이렇게 끊겨 보이게. 자, 되돌렸다가 사실 되돌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되돌렸다가 뭐 3프레임 간격으로 한다. 그럼 3프레임 간격으로 키가 이렇게 약간 재배치됐죠. 시작과 끝은 키가 유지되어 있고 사이에 키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언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프레임 간격 하면 바로 그냥 5프레임 간격으로 바뀌죠. 다시 뭐 2프레임 간격으로 다시 눌러볼까요? 네, 2프레임 간격으로 다시 바뀌었고 뭐 몇 프레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옆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0.5로 하는 것과 1프레임으로 해놓고 이거를 2로 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언두 해가지고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애니메이터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것만 베이크 채널 옵션으로 가가지고 뭐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낱개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뭐 얘는 안 됐죠. 이렇게 하셔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요 그래프 에디터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안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한 해당 채널만 베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고 채널을 선택해서 해당 채널만 베이크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간격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낱개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몇 프레임, 어떤 거는 2프레임 간격, 얘는 한번 5프레임 간격으로 해볼까요? 5프레임 간격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채널을 베이크할 때 각각의 채널에 좀 다른 간격으로 키 베이크를 하거나 할 때도 간편하게 빨리빨리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베이크 채널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 베이크를 왜 하느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다든지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그 레퍼런스 에디터로 에셋을 불러왔는데 그 에셋 안에 키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하는 사람한테 내 파일을 넘겼는데 그 사람이 열었을 때는 또 그 애니메이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옵션을 똑같이 키고서 봐야지만 레퍼런스 에디터의 키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옵션을 키고 작업을 해야지만 내가 작업한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베이크를 해서 후반 작업자에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 옵션과 관계없이 내가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후반 작업자가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작업한 그 애니메이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옵션을 키고 끄고가 아니라 뭐 똑같이 컨스트레인트 걸고 막 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한 이 애니메이션 이 움직임 그대로를 데이터화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키 베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보통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애니메이터들은 그냥 뭐 후반에 넘기기 전에 뭐 퍼블리시 한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베이크도 될 거고요. 뭐 캐시도 될 거고 그다음에 그 값이 후반 작업자에게 전달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애니메이터로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키 베이크에 대해서 뭐 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과도 같이 공유해서 제 영상들을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